좋아요, 구독.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차피 당장은 전기차가 확대되기에도 이것저것 다 걸리는 것도 좀 있고 좀 늘어질 것 같은데 지혈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뭐 충전기, 네. 예, 그리고 또 충전 관련된 인프라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확충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이에 좀 시장에서 변화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HEV 하이브리드입니다. 예. 올해 보니까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또 도요타도 그렇고 도요타가 글로벌 1위고 네. 현대기아차가 3위고 그러면서 이 과도기적인 성격 쪽에서 네. 이 하이브리드 카를 좀 채워서 네. 또 이제 아예 현대차도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로 나오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연료율을 좀 높이고 시장 트렌드가 그쪽이 좀 맞는 것 같고 작년에 보니까 1월달에서 11월달까지 누적으로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카가 70%가 들었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대세가 되나? 라는 쪽이 되는데 이쪽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거는 뭐 사실은 그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완성차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그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가 더 그렇겠죠.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패권, 네. 우수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좀 유지를 하고 싶겠죠. 전기차의 전환까지를 갖다가 좀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뭐 그 도요타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오래 갈 것이냐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이제 그 문제는 사실은 그 충전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기차 가격이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비싸죠. 너무 비싼 가격이었다라는 점은 사실은 뭐 공통된 인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따라서 그 뭐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은 네.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완전히 하이엔드급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볼륨 모델이라든지 엔트리 모델의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이 점점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충전 문제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책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걸 갖다 강하게 일단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예. 주거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뭐 집밥 줘도 되는 애들이니까 다 거기가 집밥이요? 전기차의 집밥. 예, 전기차 집밥 뭐 대부분 다 단독주택에 사니까 예. 우리처럼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길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예. 사실은 이제 뭐 한 주에서 또 다른 주까지 이동할 때 우리나라는 그 이동하는 그 어떤 거리 자체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렇죠. 서울 부산이 아니니까. 네, 서울 부산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 뭐 일시적으로 사실은 뭐 HEV라든지 아니면 내기관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뭐 충전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거는 좀 일시적인 수요들을 갖고요. 사실 뭐 그 사람들이라도 뭐 하루에 뭐 몇백 킬로를 갖다가 이동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은 뭐 출퇴근하고 애들 뭐 학교 갖다 보내주고 뭐 이렇게 픽업해오고 네. 다시 데려오고 하는 정도로 대충 쓰이는 것들인데 예. 이런 것들은 집밥주들은 거의 문제가 없죠. 네. 대신 이제 일본이나 한국,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충전 시설이 그렇게 굉장히 많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충전을 하면 좀 불편하고요. 초고속이 중요해요. 예, 예. 또 초고속이 못 중요한 건 기다립니다. 한국 사람들도 예. 못 기다리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국내에 이제 전기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들 유심히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 다 이 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밥을 갖다 편하게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침없이 사더라고요. 아파트는 급식이 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대 이렇게 딱 벌써 꽂고 있으면은 예. 사실 뭐 그 다음 차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측면들이 사실은 좀 있으니까. 전화해서 탑해주세요 이거.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충전 시설 같은 경우가 좀 급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시장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듭 얘기하지만 북미 시장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우려들은 좀 덜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볼륨급이라든지 엔트리급의 전기차들이 늘어나면 충전 그 소들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네. 예. 우리가 옛날에 그 스마트폰으로 갈 때 가령 뭐 그
단말기 가격이 좀 내려가고 단말기가 좀 확대가 되고 나서 네. 나중에 뭐 기지국들 생기고 하던 게잖아요. 사실은 좀 그렇죠. 예, 뭐 기지국이 다 완비된 다음에 처음엔 되게 불편해. 예, 처음엔 되게 불편한데 네. 기지국들을 나중에 세우잖아요. 네. 충전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뭐 우리나라 충전소 설치할 때 뭐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사실은 그 국도변에 가보면은 주유소를 망한 데들 많지 않습니까? 아우. 그런 데다가 뭐 충전소를 만든다거나. 거기 다 몫이 좋잖아요. 예, 몫이 다 좋으니까요. 예. 부산복합지구 막 그렇게 예. 했는데 피부가 망했. 예. 뭐야 이거 결론이 안 돼. 근데 그게서 그게 뭐 한두 개 이렇게 됐는데 잘 되더라. 네. 그러면은 너도 나는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걸 갖다가 뭐 그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도 분명히 그 시장 조성하는 데는 좀 일조를 하겠죠. 네. 그렇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는 데는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충전소가 생길 수 있는 환경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네.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 네. 당연히 충전소들이 생기겠죠. 네. 그게 뭐 글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HEV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편리함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연비도 굉장히 길죠. 예. 그리고 괜찮고 예. 충전도 하고 충전도 하고 딱 충전소 예, 보니까 예, 사람 예. 많아서 에이 예, 그냥 가 예. 그러면 그렇죠. 갈 수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가솔린으로 갈 수 있다. 네, 가솔린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오는 것 예, 같은데 예. 오래 가진 못할 것 같다. 생각하신 거죠? 뭐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요. 예. 그게 뭐 일단 대세가 되려고 했으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게 대세가 되려고 했으면은 네. 사실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전기 전환이 늦어진 게 사실은 그런 이유들도 사실은 있죠. 도요타라든지. 예. 그렇지만 지금 막 서두르지 않아요. 예. 뭐 도요타 같은 경우 양극재 구하기 위해서 배터리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는 거고. 네. 이거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뭐 공존을 하겠지만 네. 공존을 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HEV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특히 북미 지금 그 미국의 그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시행하는 네. 그 연비 기준을 사실 맞추기 쉽지 않아요. 네. 하이브리드로 간다고 해서 21km 어떻게 맞춥니다. 그렇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크잖아요, 차들이. 네. 그 뭐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이브리드로 한다고 그래서 예. 21km 맞출 수 있나요? 요즘 하이브리드 연비가 내가 뭐 얼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20km 중반까지 나온대요. 그래요? 예. 근데 대형 그러니까 그랜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예,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예. 그 뭐죠? 그 도요타에서 나온 프리우스? 프리우스 그런 네, 건 가겠죠. 예. 프리우스 뭐 이런 건 갈 텐데. 그 정도 급이 그렇다고. 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랜저라든지 이런 거 하이브리드 같은 게 18km. 18km 예. 나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근데 지난해에 벌써 그 연비 규제가 21km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못 따라가죠.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차로 가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우려들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대사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벌써 대세가 됐지.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시장에 또 이거저것 떠도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우리 또 지금 이차전지 쪽에서 네. 요즘에 또 살짝 또 고개를 막 들고 있는 쪽이 2차전지 장비 쪽입니다. 네. 한 되게 많이 빠졌어요. 이쪽들도요. 예. 엄청 빠졌죠 장비 예. 쪽. 예. 엄청 빠지다 보니까 이쪽들도 그저께 어저께 같은 경우 보니까 주가가 번쩍번쩍하면서 나 아직 살아있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뭐 윤성 FNC도 그랬고 DNT도 그리고 또 필 옵틱스 뭐 이런 것들 막 움직이면서 나오는데 장비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그 설비 투자가 좀 늦은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장비 원래 그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연된 측면들이 사실은 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올해 뭐 내년 해가지고 계속해서 북미 시장에서 이제 그 셀업체들의 어떤 설비 투자가 이제 거의 종료가 되는 시점이니까 장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입이 되겠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고, 네. 반도체 우리 그 평론가님 별로 2차 전지 sek터도 마찬가지고 예. 장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이 대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 장비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내부 연한이 forever한 건 영원한 건 아니니까 예. 교체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 그게 그 롱텀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소재나 부품과 비교를 해볼 때 네. 물론 뭐 소재나 부품도 그 순환, 그러니까 경기 순환에 어떤 영향은 분명히 받죠. 네.
그렇지만 지속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쪽이 좀 더 강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스팟으로 어느 순간에 이게 이 장비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까지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할 때는 뭐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네. 보시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글쎄요, 그게 그 탄력적 측면에서 네.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면 이제 뭐 거침없이 오르죠. 그렇죠. 예, 거침없이 오르기는 하지만 네. 그런 단점이 있다. 사실 예. 장비라는 거는 그게 그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지속성을 갖다가 그 담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이제 물밀듯이 밀릴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장비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네. 그게 일단락이 되고 나면은 좀 꺾이는 게 좀 일반적인 형태 같고 네. 또 하나는 또 있어요. 지금 그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배터리 내재화하다가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테슬라 4680 우리나라 그 LG 에너지솔루션한테 손을 벌린 것처럼 네. 치들이 만들면 뭐하러 손을 벌리겠어요. 그다음에 리비아는 완전히 철수한다고 하죠. 예, 안 된다고 예, 합니다. 안 된다고 예. 하죠. 그게 그렇게 쉬운 그 배터리 만드는 게 예. 말처럼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예. 이게 조금 지름 커지고 예. 파나소닉이 예. 수율 잡다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죠. 예, 그게 벌써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예. 파나소닉도 그 수율 못 잡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장비 수요가 그렇죠. 많아질 테니까 예. 좋겠죠. 예. 역시 이제 그 배터리 공급 업체들의 수가 예. 우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막 여기저기서 뭐 유럽에서 뭐 어디가 투자해서 뭐 몇 조를 투자해서 만든다 뭐 한다는 소문들이 무성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일종의 좀 재편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장비에 대한 수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답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네. 예, 평론가님이 답은 알고 있었지만 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았지만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예. 훅 들어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결국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특수가 발생해도 네.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한쪽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보니까. 예, 다만 지금 우리나라 그 장비 업체들 중에 쌓여 있는 그 수주 잔고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뭐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여지도 예. 남겨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 안 산다. 뭐 이런 뉘앙스로. 죄송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보다 보니까 저희가 2차 전지 쪽 이쪽 저쪽 막 이것저것 네네네. 다 한번 봤습니다. 하지만 예.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 때가 돼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다 이것저것 좋고 그래서 이쪽도 새롭게 제2의 엔캠 같이 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작년에 그렇게 애정하고 사랑했던 네. 양극재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빼고 다 가고 있어요. 네. 2차전지 안에서 예.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BM, 예. 또 포스코 퓨처엠 예. 이런 회사들 예. 거기다 또 좀 확대하게 되면 LG화학은 최근에 좀 갔어요. 예. 예, 조금 올라갔고 예.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이러고 있고 예. 이쪽에 양극재 쪽은 예. 어떻게 할까요? 투자 전략을. 분명히 가겠죠. 분명히 갈 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갑니다. 지금 예. 가령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확실성 하나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죠. 수장 수장이 예. 이제 뭐 그 국민연금이 뭐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사실은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의 장점은 현금 창출 능력이 캐시카우가 명확하잖아요. 네. 지금 예. 이 회사가 보니까 예. 차라리 이런 포스코홀딩스도 자사주가 10% 갖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예. 이런 거 소각해서 이번 저 PBR 그러니까 저 PBR에도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예.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수장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확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그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고요. 엄청 좋죠. 예. 예, 그다음에 신성장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 PBR조라 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회사가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뭐가 있으며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기업의 어떤 체질, 네.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중이고 성공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수율 잡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들어갈 거라는 어떤 기대들. 네.
그다음에 빠진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리들 한국 시장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안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포스코 퓨처엠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음극재, 양극재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누가 설명할 필요 없이 좋은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네.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과연 이제 추가로 어디랑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거냐? 네. 뭐 말은 이제 지금 그 시장에서는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이제 어떤 확정 공시가 안 되거나 그게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뭐 언제든지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다.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지난번에 갔던 가격대 여기 한 25만 원대, 6만 원대가 저항대로 돼 있고, 예, 그래서 잘 못 가요. 예. 보면은 이거 못 가고 있는데 다른 거 막 하니까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시거든요. 차라리 이거 갖고 있는데 좀 한두 달 뒤 가도 그대로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데 2차전지 지금 막 핫한 데서 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사는 거 이런 것도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뭐 저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을 때는 20-30%를 갖다가 익절을 하고 그 돈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포지션으로 가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뭐 그 포스코 퓨처에는 그래도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점 부분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사실은 복구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구가 아니라 아직 뭐 만약에 가장 많이 상가격대를 보니까 70몇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코프로 기준으로는요. 그럼 아직도 60만 원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으로 간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딴 데서 수익 내고 다시 와서 채우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에코프로 BM 그때는 안 가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손 털고 나면은 그 주식 가더라. 그러면 한 10주만 팔아볼까요? 10주만 팔아보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뭐 진짜 쓸데없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던져야죠. 그렇지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양극재 업체들 중에 그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다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 같은 경우. 좋은 회사들의 주식,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담보가 돼 있는 회사의 주식들을 갖다가 글쎄요. 단기적으로 이게 좀 움직이지 않아서 던지고서 다른 쪽으로 옮겨 탄다.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선택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엉덩이 싸움으로 시작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인드로 지켜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얘기 이것저것 한번 다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서 평론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저희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이 지금 이제 또 막 2670선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죠. 저걸 향해서 막 갈 듯 말 듯 하면서 또 한쪽에선 저 PBR조가 또 더 가네 마네 이런 논란 나오고 있고 요즘 보면 또 반도체 쪽도 다시 바톤을 이어받네. 엔비디아 실적 좋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를 한번 살짝 해주시죠. 저는 만약에 그 미국이 우리들이 보통 이제 그 매크로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올해 2분기 정도에 좀 침체 기운이 완연할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우려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연준이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내성 자체가 지금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부에서는 그 맥세븐 같은 경우야 사실은 뭐 머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우리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그 열기에 차오를 때는 머블이라는 얘기는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부러워서 그 부러워서 사실은 그런 거고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 뭐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을 해볼 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을 고려할 때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그 지금 뭐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5월도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6월 정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 그거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갖다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몰렸던 돈들 뭐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몰리겠죠. 그런 그 중에 이제 일부분 같은 경우들은 이제 신흥국으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 중에 이제 그 우리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팅 많이 얘기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안 흐른 측면이 있잖아요. 요 근래 들어서 조금씩 반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보다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한국 시장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아질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외국인들이 무시를 못하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게 뭐 뭐 2차 전지 섹터가 됐든 반도체 섹터가 됐든 뭐 그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크로적인 환경이 과연 나쁠까라는 거에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뭐 1분기에 조심하자, 2분기에 조심하자,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맨날 조심하다가 갖고 있더니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그 기업의 어떤 본질, 어떤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이다.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주로 2차 전지 섹터를 주로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렇죠. 또 뭐 미용기계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뭐 영업이익률 뭐 40%에서 50% 내면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밸류에이션 따져 보면은 결코 비싸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 뭐 반도체 업체들도 장비 업체들 말고 장비 업체들 많이 갔으니까 소재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새로운 기술 만들어내고. 뭐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길목을 좀 노리는 투자들을 하시는 게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보는 거고요. 최소한 매크로적인 어떤 불안감, 우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당분간 좀 잊어버려라. 그런 거는 오지 않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왠지 또 자꾸 경기 침체나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러면 또 자꾸 그런 기사 있잖아요. 또 상업용 부동산이 어쩌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또 뭐 은행이 어떻게 되면은 또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이런 건 잠시 내려놓고 내 종목 챙기자 이런 쪽으로. 그 상업용 부동산이 뭐 문제가 되면은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문제가 되겠죠. 저번에처럼. 그렇지만 그거 다 그게 번짐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당국이 연준이 다 막아요. 어떻게든지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약재는 약재가 아니다. 걔네들은 달러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어떤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 진짜 완전히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걸 갖다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 그 가능성 조정은 있을 수가 있겠죠.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시장이 완전히 급락이라든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최소한 글쎄요 올해까지는 없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2차 전지로 시작했지만 마감은 또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평론가님 보시면 그래도 왠지 뿌듯해요. 뭔가 많이 공부한 것 같고. 아닙니다. 2차 전지에서 뭐 불안했던 마음들이 약간 좀 사르르 녹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모시는 거죠. 제가 뭐 조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모시는 건 아닙니다. 조회수로 잘 나오나? 이거 뭐 무슨 2차 전지 딱 써서 뭐 그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은 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좀 어려운 구문이지만 어떤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쪽들이 여러 번 다양하게 움직여서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도 양극재는 간다 라는 쪽으로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요즘 잘 안 나가시니까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